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 밖으로 나올 때마다 추위에 깜짝 놀라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 안 그래도 추워서 힘든데 따뜻하고 안락해야 할 집까지 추우면 더 서럽겠죠? 그런데 실제로 노후주택 리모델링 상담을 많이 가는 저는 집이 너무 추워서 못 살겠다라는 말을 꽤나 듣는 편입니다. 특히나 오래된 집일수록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봐도 바닥만 따뜻해지고 보일러를 끄면 순식간에 집이 식어버리곤 한답니다. 난방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24시간을 틀어놓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선 어떤 공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입니다. 저는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고객분들에게 다른 데는 몰라도 단열과 난방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살아보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건 디자인이나 고급 가구가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어도 뭘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는지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알려주는 곳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단열과 난방법이니까요. 신축은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30년에서 40년 된 노후주택들이 왜 추운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이때 지어진 노후주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연화조 주택입니다. 연화조 주택은 시멘트 벽돌로 벽을 쌓아 올려서 만든 주택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집을 지을 때 철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조형 벽돌이 노후화되면서 미세한 구멍이 생기고 결국 이 사이로 공기가 통하게 됩니다. 거기에 과거에 단열 기준상 거의 50mm의 하얀 스티로폼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5cm짜리의 스티로폼만으로 집안의 온도가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샤시도 문제가 있죠? 아니, 샤시가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건물의 창문을 보면 이런 색의 알루미늄 샤시를 볼 수 있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알루미늄 샤시를 주로 썼었는데 이게 절대 따뜻할 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바닥에 문제가 있어요. 과거엔 바닥 설비 배관을 가리기 위해 시멘트 매트의 자갈을 20cm 정도로 쫙 깔고 여기에 동파이프 배관을 설치하는 식으로 바닥이 시공되었었는데요. 열이 보존되지 않고 아래층으로 다 흘러가 버리니까 온도도 금방 낮아질 뿐더러 배관도 동파이프로 만들어진 거라 수축 팽창으로 인해 누수가 많이 생기죠. 이 정도 상태인데 집이 춥지 않을 리가 없겠죠? 만약 춥지 않으셨다면 난방비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난방비도 적게 나왔다면 축복받은 체질일 수도.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리모델링 할 때 위에서 말했던 것들을 전부 고치고 보완해줘야 정말 따뜻한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단열이 잘 되면 여름엔 시원한 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연화조 주택의 벽을 보완합니다. 현재 보통 신축에서 하고 있는 단열법은 단열재를 135mm를 넣고 목공 마감 후 접착 시 10mm의 단열재를 추가로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우리는 외단열을 추가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외부에서 하는 단열이라는 것인데요. 기존 구조재 벽돌 외부에 단열재 50mm를 추가로 붙이고 다시 외장재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부 단열재도 추가해줘야 돼요. 접착 시 10mm의 단열재로 내부 벽도 한 번 더 붙여야 요즘 신축과 같은 단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내단열 5cm, 내단열 1cm. 두 번째, 당장 낡은 알루미늄 샤시를 떼어버려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알루미늄 샤시만 봐도 떼서 새로 달아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정말 싫어하는 샤시 중에 하나예요. 샤시는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시스템 샤시로 하시는 게 단열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지만 PVC 일반 샤시로 해도 충분히 일반적인 단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샤시의 스펙은 5mm의 3중 로이 유리에 알곤가스가 충전된 것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인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거기에 제가 이번까지 말하면 거의 4번째로 말하는 중인 이 방수 미장 사춤.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 살짝 설명하자면 이렇게 자료화면처럼 샤시 설치할 때 우레탄 폼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해요. 아시겠죠? 세 번째, 바닥은 어차피 다 드러내야 합니다. 일단 배관부터 싹 바꿔야 하거든요. 3, 40년 된 노후주택의 배관을 안 바꾸고 리모델링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 현장 안 할 겁니다. 언제 탈날지 모른다는 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닭으로 치킨을 만들어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싹 바닥을 드러낸 다음 거기에 압축 판넬 50mm를 깔고 그 위에 와이어 메쉬를 올린 다음 난방 엑셀 배관 작업을 하면 됩니다. 50mm의 단열재를 세팅하면 층별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난방 효과를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층 천장에도 수성연지 폼으로 단열 처리를 해두면 더욱 완벽한 단열 세팅법이 되니까 잊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보일러 선택입니다. 보일러가 또 종류가 정말 많아요. 가스보일러, 전기보일러, 기름보일러 등등. 하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스보일러를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전기보일러와 기름보일러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 단독주택 신축 시 지열보일러를 말씀드렸는데 지열보일러의 경우 설치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지만 일반 도심에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 지열보일러실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렵고 땅을 깊게 파기도 어려울 뿐더러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단열에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열과 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겨울 정말 춥다고 하니까요. 매년 그랬나? 하여튼 제대로 된 단열과 난방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겁니다. 부디 행복한 집을 만드시길 바라며 정보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